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란 무엇인가?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철심이 있는데 철심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은 뭐가 흐르갑니까? 자석이 생기죠. 이 철심에 자석이 흐르게 되는데 이 자석이 흐른다는 것은 자장의 세기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선에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은 주변에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부분이 자장이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데, 즉 자속 파이가 생겼다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를 크게 하면은 자속이 점점점 커지는데, 즉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했을 때 자속 밀도가, 여기에는 단면적이죠. 이 단면적에 있는 자속의 밀도가 계속 커지지 않고 어느 상태를 유지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줍니다. 전류를 줄여주니까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안에 이 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장의 세기를 반대쪽으로 돌렸더니 이번에는 특성이 이런 그래프를 또 갖추게 되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철심에다가, 이 철심이죠. 이 철심은 어떤 철심은, 철심을 여러 가지를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은 이런 지금 우리 그래프에 있는 A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어떤 철심은 이런 A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래프는 어떤 철심에다 해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자속 밀도도 여기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도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뭐라면 B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B란 특성을 가지는 철심은 여기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 세로축과 만나면 잔류작인데, 잔류자기가 많이 남아있고 철심에 전기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자기도 많이 남아있고 보자력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영구자석으로 쓰면 되겠구나. 또 A라는 것은 보니까 쭉 해가지고 아주 싹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전자석으로 하면 되겠구나. 전자석은 전기를 끄는 전기 성질이 싹 없어져야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폐차장 가서 자동차를 전자석으로 이게 들어올렸는데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자석은 전기를 끊으면 즉시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영구자석을, 이런 철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본에 탄소광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정구자석 애들 만드는 영구자석을 만드는 게 탄소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탄소광만큼 특징이 또 좋은 게 MK가랑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알리코5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알리코5라는 이런 철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조사해 봤더니 잔류자기도 크고 뭐도 큽니까? 보자력, 자력을 유지하는, 보존하는 힘도 크고 이만한 영역을 차지하는 거죠. 이만한 영역을. 이거는 영구자석. 또 아까 빨간 거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빨간 거에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트였더니 싹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모터나 발전기는 다 전자석인데
그런 데는 보통 연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규소를 하는 규소를 섞은 규소광 같은 거를 사용해서 전자석을 이용한 그러한 철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은 무슨 특성입니까? 보호자력이나 또는 잔류자기가 많은 것의 이런 뚱뚱보 파란색의 특성을 B의 특성을 가진 것은 연고자석, 또 보호자력이나 잔류자기가 작은 것은 전자석에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오는 게 다 나와요. 자장의 색이 H는 암페어톤 포메타, 자석 밀도 B는 웨버 퍼 제곱미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 세로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 이 네 개가요. 엄청 헷갈립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냐. 안 그래도 전기 공부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그래서 제 대학 노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써놨어요? 자기야, 3시에 가로수 밑에 써보자. HB 연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기능수학 책 내면서 이걸 이제 써먹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로, H, 자장의 세기. 그렇죠? B, 세로, 뭡니까? 자석밀도. HB 연필이라는 거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얘기한 거고, 다음 이 위에 있는 줄은 뭡니까? 가로만 들어갑니다. 자기야 셋이는 아니고 이걸 가로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에 만나는 섬은 보자력이다. 자력을 보존하는 힘이다. 이렇게 제가 대학교 때 대학 노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그러면 이제 다 외웠어요. 이거. 그런데 그러면은 또 어떤 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잔류자기는 어디에 있는가? 이 글자 속에 어디 숨어 있는가? 잔류자기는 안 숨어 있습니다. 잔류자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주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외우고 있는데 네 개가 어딘지가 헷갈려서 이걸 써놓은 것이지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장의 세기도 나와 있고 비자석 밀도도 나와 있고 가로수 밑에서 보자에서 가로가 보자력이라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잔류자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잔류자기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되겠죠. 잔류자기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홀쭉이는 영구자석. 즉 다시 말하면은 보호자력과 잔류자기가 작은 것은 보호자력과 잔류자기가 작은 것은 전자석. 이건 전자석.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걷더니 이런 특성이 나타나 가지고 잔류자기도 크고 보호자력도 크다. 이거는 무슨 자석입니까? 파란 거는 영구자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 외웠어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어떻게 했어요? 3시에 어디서 만나요? 가로수 밑에서 보자. 무슨 연필을 갖고 와야 돼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또 HB 연필을 안 써봐가지고 HB 연필이 뭔가 여기서 HB 연필인데 HB 연필이 뭔가 이런 분들이 속시시죠 그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500 시험 문제 나왔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7 577 보겠습니다. 쭉 가니까 여기 있네. 17번 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수건의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야, 이게 오는 건가? 우선 빨리 써야죠. 뭘 써야 되겠어요? 우리 아까 했죠. 누구라 했어요? 자기야 3시에 어디에서 만났어요? 가로수 다 외워야 됩니다. 가로수 밑에서 보자. 요까지 하고 요 뒤에 게 중요하죠? 무슨 연필 갖고 왔어요? HB 연필 갖고 와라. 가로 세로입니다. 가로축과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은 뭐냐? 가로축은 뭐예요? H. 세로축은 뭡니까? B. 근데 H가 뭔지 몰라. 안 되죠? 자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 암페어, 턴, 퍼, 밀도. 비오사벌의 법칙에서 자기장의 세기 H는 5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자속 밀도, 웨버 퍼 제곱미터. 그래서 요 가로축과 만나는 점 아까 뭐라 했죠? 그래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뭐다? 보자력이다. 세로축과 만나는 점은 뭐다? 잔류작이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면은 금방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외우니까 꼭 여러분들이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서 만나면 교과서에서 60쪽에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60쪽. 여기 해서 넘어가고 여기 61쪽에 보니까 요것을 외우는 거 나왔고 다른 거 다 됐습니다. 다른 거 다 됐고 히스테리시스 한번 볼까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말하자면은 어떤 이런 거죠. 어떤 이런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통했더니 자속이 갔는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나타난 것만큼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남았다. 그 얘기는 손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손실인데 손실이 많은 것을 이용한 것은 남도록 이용한 것은 연고자속이고 이러한 손실을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 하는데 모든 쇠로 만든 곳에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죠. 여기 보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속 밀도의 1.6배에 비례한다. 자속 밀도의 몇 배입니까? 최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최대 자속 밀도의 1.6배에 비례한다고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암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문제 또 한번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잘 안 보입니다. 420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420쪽. 여기 나왔네. 히스테리시스는 최대 자속 밀도 주파수의 각각 몇 승에 비례하는가? 그랬는데 최대 자속 밀도의 주파수에 비례하고 요거 아니면 요거네요.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속 밀도의 1.6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틀렸는데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고칩시다. 여기는 철손에는 히스테리, 여기는 철손 대신에 히스테리가 들어야 됩니다. 히스테리 시스손인데 이 히스테리 시스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3%의 규소를 섞은 철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와류손을 하는 것은 성층을 한다. 이거 하나 꼭 쳐놓으십시오. 이거 책을 하나 요번에 처음 써냈더니 교정을 봤는데도 그렇게 몇 번씩 봤는데도 틀린 데가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철손에는 이게 이제 기계에도 나와요. 테리 시스손이 있고 하나는 와류손이 있는데 와류손은 맴돌이손입니다. 맴돌이손. 그 맴돌이손이 뭐 어떤 거냐면은 변압기가 예전에 지금도 변압기가 뭐 이런 게 많지만은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게 뭐가 생깁니까? 자속이 가잖아요. 자속이 가는데 이렇게 이런 코너, 특히 이런 코너를 돌 때는요, 이게 뺑뺑뺑 돌아요. 뺑뺑 돕니다. 그 옛날 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뚝 이렇게 있으면은 뚝이 있으면은 물이 여기 와서 뱅뱅뱅뱅 돌고 여기에서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여기에서 애들이 많이 죽거든요. 빠져서. 이 맴돌입니다. 맴돌이 소용돌이라 했죠. 소용돌이.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그 아주 좋은 변압기들은 이런 네모난 건 없어졌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변압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 동그란 코알을 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코알을 씁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하겠냐면 무슨 손을 줄여야 합니까? 맴돌이 손을 줄이게 한 것이다.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인데 히스테리스는 규소 강판. 맴돌이 손을 오기 위해서는 성층이라는 것은 얇은 철판을, 이게 통째가 아니고 얇은 철판을 차곡차곡 쌓는다 그런 뜻입니다. 외울 때는 긴 것은 긴 거, 짧은 것은 짧은 거 이렇게 옵니다. 긴 게 뭐가 있냐? 히스테리시스 손. 일곱 자잖아요. 긴 거 규소 강판. 강판에다가 규소를 몇 프로 섞은 거냐면은 3 내지 4% 섞은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와류소는 짧은 거, 세 글자에 여기도 짧은 거. 히스테리시스과 와류손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스는 규소 강판, 와류손은 성층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은 암기를 아예 오늘 한 파트는 그렇게 막 길지 않으니까 해두시는 게 좋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히스테리시스이 아니고 이게 철손이고, 철손에는 여기에 히스테리시스과 그 다음에 와류손이 있다. 히스테리시스는 긴 거는 규소광판 네 글자, 짧은 거는 짧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은 160쪽이 61쪽에서 왔네요. 61쪽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렇게 긴 시간 아닌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류가 들어가네요. 교류.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교류 들어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